XP는 이제 서비스 지원 중단이죠. 모르는데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팬티 있는 건 그러면 일단 말한 대로 설치는 됐어요. 설치는 됐고 이제는 자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주로 자바를 돌릴 때 나는 다 됐다. 그러니까 이 자바 이게 런타임 환경이니까 가상 머신을 뭘 쓸 거냐 닉네임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도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킷을 설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런타임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기본 이거는 깔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주 그러니까 기본 옵션인 거고 기본인 거고 SDK는 더 많은 기능들을 넣었으니까 그 중에 자바를 실행할 때 JRE 계정으로 쓸 거냐 SDK 계정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우리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복사하죠. 복사해서 자바 환경을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0번으로 있어요. 오토 모드. 근데 그러지 말고 두 번째 실제로 0번, 1번, 2번 0번, 1번이 똑같잖아요. 0번으로 저는 둬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 JR 2번으로 해서 런타임 할 때는 이게 실행이 되라. 여기서는 이클립스를 먼저 설치했는데요. 그 블로그에서는 이 순서대로 가져요. 이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런타임 어디든지. 이클립스를 하죠. 이클립스는 여기 이렇게 해서 get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기는 있어요. 소프트웨어 센터에 있거든요. 이클립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가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롭 IDE가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요거와 그냥 여기서 설치할게요. 저는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이거 이클립스로 검색하시면 돼요. 이거 일단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ADT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플러그인해서 쓸 거니까 제가 기억하기엔 요거 PD도 설치를 해야 돼요. 이클립스 플러그인 디벨롭먼트 PD. 그 이클립스 두 개의 환경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블로그를 보시면 거기로 저희가 두 개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 ID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롭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냥 메모지 않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그러면 엄청 어렵죠. 하이라이트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OS가 나오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그 ID 개발 언어, 컴파일러가 제일 먼저 붙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는 지금 안드로이드만 해보는 건데 애플 아이폰은 엑스코드라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코드라는 아이디가 있고 거기에 컴파일러가 다 붙죠. 얘는 불행히도 윈도우즈나 리눅스가 안 돼요. 맥에서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맥킨토시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뒤져보시면 맥킨토시라고 해서 맥킨토시 원래 맥킨토시 이렇게 나가는 거 앞에 핵 이렇게 써서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옛날에는 애플이 맥킨토시를 모토로라에서 생산하는 모토로라 CPU를 써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안이 아예 불가능했는데 모토로라가 더 이상 CPU 안 만들겠다 하고 애플도 굳이 그러기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가 윈도우즈 쓰는 인텔로 넘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맨 앞부분에 할 때 이게 인증하는 부분만 이렇게 고쳐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PC에도 맥킨토시 OS를 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쓰셔도 좋고 저는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아예 윈도우즈는 범위형
딱이니까 비디오 카드는 뭐 사운드 카드는 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양을 똑같이 맞추면 이렇게 호환 목록도 애들이 누르고 하거든요. 맥킨토시도 그래서 설치가 가능은 해요. 해봤는데 그냥 해보는 거 끝났으시죠. 그리고 엑스코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폰이 히트를 치면서 맥킨토시가 우리나라가 30% 이상이 더 팔렸잖아. 그래요. 올해만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엑스코드를 해보기는 좀 어렵고요. 안드로이드를 했거든요. 어제 최우수님 얘기했지만 요즘에 뭐 국비 지원 교육 강좌 하면 전부 다 이 안드로이드예요. 구글이 iOS를 하는 중.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제 친구가 삼성전자 부장이에요. 40 되기 전에 부장 받아서 빠른 건데 왜 부장을 달았냐면 갤럭시 S하고 아이폰 4하고 똑같은 CPU를 써요. A4라는 CPU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A4 CPU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삼성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요거 CPU 디자인을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요런 기능을 넣어달라.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서 요런 처리 가능하고 요런 명령 처리 가능하고 쭉 리스트업을 줬대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가 했던 프로젝트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그 CPU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게 A6까지 개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 A4를 만든 게 언제냐면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 A4를 만들었고 아이폰 4가 나올 때 A6 CPU 설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음 팔아먹을 거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삼성이랑 애플이랑 막 소송 내면서 삼성 거 안 쓰지 않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삼성과 애플 간의 계약이 2012년 말까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CPU를 어쨌든 무조건 삼성에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2012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CPU, 그러니까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능력은 있지만 CPU를 디자인할 능력은 없어서 삼성은 우리한테 찍어주면 그 CPU 우리가 디자인해주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 독사점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갤럭시 탭은 저 A4 CPU를 안 쓰죠. A 시리즈 CPU를. 일단 이클립스까지 설치가 끝났어요. 저는 지금 어디가 막 가고 있는데요. 개발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더 생기고 여기에 이클립스가 제가 이클립스랑 PD 두 개를 설치를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안 나오네요. 아, 이거 나중에 나오는 건가? 제가 이클립스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클립스도 이제 뭐 망고,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프로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디저트 이름이래요. 다 지금 나오는 거. 허니콤, 뭐 프로요. 뭐. 일단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니까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 작업을 그걸 물어보는데 그냥 오케이 하죠. 요 화면입니다. 이게 무슨 할것 같고 이제 SDK는 아니고요. 이클립스 아직 요건 안 했어요.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클립스에서 자바 요 두 가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DT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설치하라고 해요. 그걸 설치할 거예요. 짜자자자. 윈도우냐 어디냐? 이클립스 설치했어요. 네. 설치하셨어요? 원래 나는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인스톨.
그러니까 이 이클립스 안에 그 개발 환경 플러그인은 이제 심어줘야 돼. 어디서 하는 거냐? 그래서 헬프에 인스톨에 있어요.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면 헬프에 인스톨을 누르시고 애들을 누르셔서 적어주셔야 돼요. 이 주소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안드로이드 구글 여기 가보시면 여기 ADT 플러그인 이클립스 있죠. 그걸 누르시면 여기 설명하는 법, 설치하는 법 이렇게 있죠. 간단합니다. 주소에 이렇게 되어요. https 구글 dlmanaxss.google.com 이렇게 립스 가서 주소창에 이걸 넣고요. 이름은 사실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이거 안 계시고 오케이를 누르면 쭉 저희가 핑핑해서 해석해서 다 보여줍니다. 네. 디벨로퍼 툴이 나오죠. 이거 열어보면 거기 쭉다 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 다 해명은 없지만 개발하려면 다 필요한 거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리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쭉쭉쭉 하겠다 나오고 동의하겠냐 동의하고요. 다시 누르면 쭉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저기 만약 에러 메시지가 없이 잘 가면 행복한 거고요.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행복해야죠. 없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제가 어제 말 이런저런 다른 방법으로 해봤더니 우리 메시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자바가 제대로 설치 안 된다 이런 자바를 설치하고 왔으니까 안 할 거라고. 재밌는 거는 애플은 플래시를 지원 안 하죠. 안 하면서 이제 뭐 잡스가 얘기는 아니고 부사장인가 부사장이 플래시 해봤자 프로노 이런 것만 잔뜩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시스템 안정성이라고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아이폰 앱스토어에 올라 있는 것 중에 60% 이상인가요? 70%가 프로노 이런 거. 그러니까 광고가 나왔네요. 사인되지 않은 컨텐츠가 있는데 교정되지 않는 거는 그렇게 하겠냐 이런 건데 일단 어떻게 눌러서 넘어가죠. 반영을 하려면 이클립스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겠냐. 그렇죠. 이클립스만 다시 반영했다가 이클립스 하시죠. 다시 작업 환경을 보고요. 워크스페이스 보고요. 오케이를 누르면 시간이 9시 10분.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죠? 못했어요. 못 따라갔네요. 그냥 구경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블로그, 그 블로그가 워낙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뽑아온 거보다 역시 제가 출력한 건 다음에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다음이랑 네이버 두 군데를 검색했더니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고 딱 넣었더니 구글의 위대함을 있고 지금 구글에서 찾은 거 좋은 얘기가 나오고요. 일단 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 그대로 돼 있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참고할게요. 그리고 다운받는 것까지 해서 쭉 해서 동고창이 하나 나왔지만 다 됐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클립스랑 안드로이드 SDK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화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냥 가서 텍스트 명령 쳐서 압축 풀어서 뭐 했는 거예요. 아, 저거 여기서 그냥 눌러서 압축 풀기 되죠. 지우고. 그냥 안 내려가면 압축
파일에서 열어서 풀기 어디다 하냐면 내 몸에다가 모든 파일을 폴더 다시 만들기 해서 그러니까 요 K를 누르면 될 거예요. 풀기를 누르면 얘는 이제 안 되네요. 앞쪽으로. 저는 그냥 끌어가고 있죠. 굳이 여기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다들 이렇게 하나 하더라고요. 아니 몰라. 제가 봤을 때 꼭 자기 홈 디렉토리에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봤던 다른 블로그에서는 터미널에서 왜 패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경로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실제 경로 다 안 쳐도 그냥 입력하면 실행이 되는 게 패스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요 지금 내 홈 디렉토리에 있는 요 디렉토리를 패스에 걸어놔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제가 본 블로그에는 패스 걸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패스 안 걸 거예요. 왜냐면 독스 능력 계속 커맨드 능력 치면 불편하니까 제대로 여기서 되는지 일단 해볼게요. 이제 SDK를 연결해줘야 돼요. 누르시고 윈도우에 보시면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이 있죠. 누르셔서 참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아까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SDK 설치하기 전까지 이 메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SDK를 그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음악단에서 정책이 그렇다 해서 사용 통계를 구글에 보낼 거냐 물어보고 그런 거 너무 싫죠. 일단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SDK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브라우저 눌러서 내 문서 내 홈이 다 뜨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공사 컴포넌트 미싱이 나와요. 매니저를 다시 인스톨하라는데 패스를 걸어야 되나? 그건 안 좋군요. AVD 매니저에 가보시면 지금 뭐가 그러냐면 지금 그 이거는 12만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어베이블입니다. 그러니까 SDK가 뭐냐면 아까 허니콤 버전 2.3, 2.4 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CP가 아마 제 3.0인가 그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참 개발하기 이 그룹이 참 안 좋은 게 갤럭시 S는 지금 2.3인가요? 프로까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탭은 3.0 허니콤이라고요. 그러면 허니콤 기반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이 갤럭시 S에서 돌아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갤럭시 S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저기서 탭에서 돌아간다는 보장이 다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라. 안드로이드 익스퍼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개발한 게 1부터 그러니까 여기 버전으로 나오죠. 얘네를 다 설치해야 돼. 그래야 좀 자기 상황에 맞아서 자기가 3.0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2.3으로 해야 되니까 나는 굳이 갤럭시 S에서만 한다 예를 들면 그럼 2.33만 필요하겠죠. 근데 저게 업그레이드 되면 또 좋아지니까 가드리스트 많이 남겨요. 그냥 서든 파티를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LG, 삼성 이런 거 나오죠. 기본적으로 갤럭시 탭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API를 따로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참 슬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그냥 노키아는 건데요. 모토로라도 그래서 다 설치를 할게요. 이거 일단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클립스까지 하고 안드로이드에 버전이 쭉 있으니까 그 버전에 맞는 SDK들을 다 런타임들을 다 설치를 하는 거죠. 오래 걸리겠죠. 저는 200명, 300명 받아야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왜 리눅스가 만약 일반 PC에서도 자연스럽게 MS가 그런 고민을 했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들이 클라우딩 컴퓨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옛날처럼 그 옛날 하이테크 단말기처럼 그냥 모니터랑 키보드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로 넘어오고 클라우드가 사실은 그걸 지향해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MS 오피스도 구글 독스에서 구글 가면 뭐 엑셀 뭐 이런 거 어떻게 쓸 수 있잖아요. 그 MS도 라이브 아이디, 그러니까 옛날 HOT 메일, MSN.com 메일, 라이브.com 메일, 그 이메일 계정이 있으면 MS 오피스 라이브라는 데서 그냥 인터넷으로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스카이 드라이브인가 해서 20기가인가 용량을 줘서 여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료로 공개하면서 이제 요번에 오피스가 공짜로 뺏기는데 조만간 있으면 OS도 공짜가 될 거다. 뭐 이런 거를 예상한대요, MS를. 이게 이제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공짜 소프트웨어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윈도우즈 자체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뭘로 메울 거냐, 광고냐, 뭐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구글이 실제로 돈 버는 건 다 광고로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왜 MS가 그것 때문에 야후를 인수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근데 야후도 미국에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대요. 많이 떨어졌대요, 야후가. 우리 모토로라 살 때, 모토로라 살 때, 모토롤라가 야후를 샀다고? 구글이. 그렇지. 구글이 사놨어. 어제 모토롤라를. 아, 그래서 삼성이 비싼 거 줬대. 야, 그거는 그죠. 구글이 모토롤라를 와,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152억 달러. 20조. 오늘 아침에 무슨 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IT 이쪽도 M&A니까 인수합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썬을 산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라클은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국내에서 방공서 비율은 90% 이상이에요. 오라클 DB를 쓰는 거. 걔네가 썬이라는 하드웨어를 하면서 뭐라고 요즘에 선전을 하냐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오라클을 돌리려면 썬 장비를 사야 된다. 아니면 우리 오라클 납품하는 라이센스 피를 이렇게 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래서 웃기는 소리지만 차세대 네이스를 그래도 오라클을 못 썼어요. 되게 쓰고 싶은데. 그래서 IBM DB2라는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버리니까 양쪽을 다 올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넷북이 없어질 거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 구글 OS 크롬 OS죠. 그래서 거기에 탑재한 넷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구글 OS, 그러니까 구글이 뭔가 그 리눅스 기반의 데스크탑 OS를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은 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언뜻이 보이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이런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거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롬 OS 같은 거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통합되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클라우드 컴퓨터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잡스가 그 요번에 그 개발자 포럼 하면서 애플 개발자 포럼 하면서 뭐 아이폰 4를 공개할 거다, 5를 공개할 거다 막 이랬는데 실제로는 공개를 안 하고 그 iOS 차세대 버전 클라우드 요거랑 또 하나 뭐였죠? 아무튼 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라 아이클라우드랑 iOS가 통합될 거라 크게 두 가지 얘기만 있는데 얘기가 뭐냐면 애플은
앞으로 그 OS CD 한 장이면 기계가 뭐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PC가 됐든 스마트폰, 아이폰이 됐든 아이패드가 됐든 통일하겠다. 요거 하나를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통합하겠다. 이런 이 정책이에요. CPU가 뭐든 상관없이. 실제로 그 얘네들은 제가 얘기한 아이폰4가 A4라는 CPU를 쓰고 갤럭시 S는 엔비디아 피그라라는 걸 쓸 거야. 얘네들은 다 다른데 이 공통적인 뭐냐면 CPU가 옛날에 아까 말씀 모토로라 파워PC 애플이 쓰던 그 모토로라 계열이 있고 모토로라 했던 파워PC라는 CPU가 있고요. 써니 솔라리스 기반으로 했던 스판이라는 CPU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X86 인텔 X86 시리즈가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는 몰랐던 제일 대규모인 게 암이라는 CPU가 있어요. 암은 원래 영국 회사인데 CPU 설계도를 다 공개하는 건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누구나 써도 좋다. 그래서 기술이 없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 그 암 설계도를 받아다가 자기네 것들 몇 개 집어서 해요. 요런 애들이 피그라 요런 애들이 다 암 계열이에요. CPU 상으로 보면 암 계열인데 MS는 우리는 죽어도 암 CPU는 지원 안 하겠다. 인텔 거 소위 말하는 윈텔이라고 하잖아요. MS 윈도우즈라고 시작해서 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최근에 다 풀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8하고 요 망고 버전은 암에서도 돌아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기계에 따지지 않고 OS가 있는 것도 그런 OS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모든 기기가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정 연행이 되는 거예요. 뭐 iOS 어쩌고 뭐 PC 어쩌고 했는데 결론은 얘네들이 다 통합될 거다. 하나로 CPU는 뭐든 상관없이. 제가 있으면 제 주변에 제가 이걸 지금 만들듯이 쌓이는 동안 보면 뭐예요? 많이 들어요.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되게 물어봐요. 야, 뭐 3G는 뭐고 와이브로는 뭐고 뭘 해야 되는 거야? 막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인터넷을 하는 휴대용 장난들이 인터넷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3G 요거는 휴대폰 신호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휴대폰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2GHz에 그래서 보통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 이게 와이파이죠. 와이브로는 요거를 둘을 좀 합친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주파수 대역이 있긴 있어요. 주파수 대역이 있고 속도는 3G보다 빠르고 와이프보다는 느리죠. 이런 화면.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휴대폰이 옛날에 초창기 때 막 어디 안 터지면 전화기에 전화 와서 기지고 요만한 박스 하나 설치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그 커버리지하는 그 통신 장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3G는 장점이 뭐냐면 그 핸드폰 그 하는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투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나 할 수 있고. 와이브로는 그 옆에 휴대폰 옆에다가 그 와이브로 통신기를 하나 더 달아야 돼요. 특히 작아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갖다 붙여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다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이 3G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라고 보기는 거예요. SK하고 KT가 하는 방식이 있고 LG가 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는 WCDMA이고요. 얘네는 리비전 A, B, C. 근데 지금은 아마 C인가를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3G 원래 그건 아니죠. CDMA 기술이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에요. 정보통신 NTV에서 개발한 건데 칩 만들자고 삼성전자 찾아가서 이거 만들어서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했다가 그 특허는 어쨌든 다 내놨어요. 그거를 그 미국의 퀄컴이 보고 우리가 살게. 그래서 퀄컴이 샀어요. 그래서 CDMA가 돼서 삼성이 퀄컴한테 칩을 사와요. 그 웃기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CDMA도 세분화가 되면서 실제로 리비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기반했던 인터넷 하는 방식 중에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고 그러니까 CDMA에서 WCDMA는 퀄컴이 더 확장 개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최소한 누군가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분리해서 사업자를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SK 그다음에 017이라는 거 거기 있었죠. 그 포스코가 017 있었고 018에서 삼성 있었고 그다음에 LG 있었고 KT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삼성이랑 다 대학 어떻게든 합병이 되버렸죠. 그러면서 그때 국내 방식으로 하는 사업자 누가 할래 그때 LG가 자금력은 없으니까 진짜 뭐 특혜를 주겠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LG가 했는데 특혜는 뭐 아무것도 없이 계속 쫄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LG가 최근에 주파수 대역을 다시 조정해서 200MHz부터 그러니까 2GHz 대역의 주파수를 파니까 LG한테 줬어요. 그동안 미안했으니까 경매를 붙였는데 경매 금액을 확정시켜서 LG가 가져가다 이런 식으로 LG가 그래서 WCDMA를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전에서 LG도 WCDMA를 가고 일부러 LTE를 써요. 아무튼 이게 원래 CDMA가 원래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었는데 멍청한 짓을 해서 로열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결국 주파수대를 그대로 LTE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 기술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압축할 수 있으니까 원래 대역의 같은 대역에도 데이터를 많이 보내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요거는 유럽 표준이에요. 유럽 표준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LTE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혼재돼 있어요. 아직 혼재서 미국은 아직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LTE는 그래서 그 핸드폰 보내는 그 수신 박스에 LTE 전용 하시는 대역을 칩을 교체를 하거나 그 박스를 바꾸면 LTE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LTE에 하죠. 근데 우리나라 어쨌든 양발을 붙인 거예요. 와이브로는 이것도 똑같이 CDMA 개발하던 그 때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와이브로 기술. 와이브로 기술에서 삼성이 뭐 미국의 스프린트라는 미국에는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기지를 하나를 더 달아야 되니까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 KT가 요즘에 라인 나오 하면서 우리는 벌써 포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사기예요. 사실은 방식이 다르고 그걸 포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됐는데 미리리 리스타트 하겠냐 일단 해줘야죠. 끝났네. 나머지 가져갈게요. 일단 설치가 됐고요. 아까 그 오류가 났던 거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 모델별로 쫙 떴죠. 1.5, 1.2쫙 떴어요. API,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버전으로 얘기하고 개발자들은 API 단위가 몇 단계짜리로 개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갤럭시 S,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33대고요. 7인치, 이제 새로 나온 갤럭시 3이 현행품 3.0대예요. 2.33을 기본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이렇게가 되면 여기 그림이 생겼는데 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실행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원래 위에 모바일 업데이트 가면 또 있어요. 또 업데이트해라면 이런 게 나올 건데 지금은 없네요. 버추얼 디바이스에 가셔서 U를 누르세요. 이름을 적어주죠.
메모리가 쏟아질 거냐 상상이다. 이렇게 SD 카드 열매가 꽂혀 있는 걸로 설정할 거냐, 미리 파일로가 꽂을 거냐 이런 건 필요 없고, 근데 해상도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설정들을 자기가 개발하려는 장비에 맞춰서 설정을 하고 메모리 뭐 이런 거 수정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갤럭시 탭이 아마 리오리테는 오일링인가요? 그렇죠? 가상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누르시면 여기 만들어져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실제 사이즈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솔로 볼 거냐 해서 크게 봐야 됩니다. 런치 누르시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 핸드폰 부팅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다리시면 기다리고 Y프로는 Ymax라는 형태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성률이 100메가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참으시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요즘에 와이브로 하면 뭐 에그 준다 하잖아요. 얘는 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거고, 최호식 쌤이 그 모바일 AP에서 우리 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WCDM을 모바일 AP에서 와이파이로 바꿔요. 원래 표준화는 그 와이파이가 국제 표준인 거죠. 우선 인터넷을 하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고,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는 8.802가 맞죠. 802 A, B, C, 뭐 N, G, N 뭐 이렇게 쭉 그 알파벳으로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10메가, 뭐 20메가, 10메가다가 N이 밑으로 해가 54메가인가 그렇게 되는 것까지 지금 배워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언어 패키지를 넣어서 한글로 나오게 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된대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게 인터넷인가요? 보시면 오, 똑같이 스마트폰 쓰시겠죠. 배터리 모양이. 배터리도 지금 깜빡이잖아요. 오래 이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배터리도 맞춘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메뉴 누르면 뭐 잠금도 되고 전화도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 머신이 뜰 거예요. 여기다가 그 앱스토어 가서 앱 깔면 받아서 깔면 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재성공지가 얘기했던 대로 마이피플 같은 거 갖다가 깔면 저기서 깔아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PC에서. 우리는 어쨌든 그 헬로 월드 글자 쓰는 게 목표니까 헬로 월드 글자를 쓰고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이거는 볼게요. 새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죠. 자바 프로젝트 아니고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뭐 할 거니? 안드로이드 개발할 거다. 그래서 새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써라. 헬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이름은 이런 거 넣지 말아요. 안드로이드 하고요. 반드시 보면 버전을 골라라. 이게 2.33이다. 왜냐면 가상 버전도 2.33으로 해놨으니까 이거 체크하고요. 패키지 네임을 써라. 저도 이게 이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제 안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ID를 쓰는 이유 중에 뭐냐면 기본 소스 코드를 자기가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래 자동으로 들어갈 이런 거를 넣어줘요. 그래서 임포트 할 때 요거까지 자동으로 넣어줘요. 요거는 항상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해볼 게 이제 헬로 월드를 찍는 거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바는 못해요. 들어보니까 그 언어 무식하게 그냥 똑같이 칠게요. 뭘 하냐면 여기에 유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옆에 도움만 찍어 놨죠. 진짜 많은. 이거는 자바를 하시면 객체 처음에 생성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밑에 자동 나오죠. 저기도 똑같이 탭키 누르면 와 진짜 좋다. 자동용 되고 있고요. 자동으로 다 사진. 비주얼 베이직 할 때 기억. TV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다가 텍스트는 이걸 넣고 나중에 콘텐츠 아까 이렇게 앞에 아이디에 오디오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를 찍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런이 있거든요. 런 누르면 런치패드를 런치드가 있다. 런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하라. 밑에 경고가 좀 뜨죠? 왜 그러는지. ADB와 이클립스를 다시 제한해야 되고, 뭐. 피스를 안 걸어줘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아 밑에 빨간색으로 뭐가 나왔네요. 반드시 재부팅을 해. 네, 시작할. ADB가 다운됐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디서 나는 기차 소리. 뒤에 하나
활용을 테스트를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앱 개발하시고 싶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이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눌러보고 쫓아하시면 할 수 있는데 뭘 하냐면 자바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자바가 저는 언어가 보통 그렇죠. 뭐 어셈블리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긴 하는데 이제 C 언어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객체적입니다. 무슨 언어라고 하냐? 순차적 언어 C가 있고 이제 C++가 있는 아니면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웹 언어로 가면 C는 PHP 정도가 되고요. 얘는 JSP가 되고요. MS의 비주얼 베이직 있잖아요. 비주얼 베이직. 얘는 ASP 정도가 되죠. 얘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얘네가 프레임워크라서 엔터프라이즈고요. 단넷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이미 JSP 프레임워크가 되고 PHP는 사실은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대규모 프로그램을 짜기 쉽지 않아요. 아까 여기 헬로 월드 찍었죠? 최근에 여기 텍스트를 찍은 거예요. 없으면 찍은 거예요. 헬로 월드라는 제목에 헬로 월드라는 실행의 텍스트를 찍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개발 언어들이 자바는 공통적인 거예요. 뭘 해도 자바를 배우셔야 되는데 자바를 배우시면서 이 안드로이드 SDK를 잘 활용하는 그걸 아마 전자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특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바를 가르쳐주면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글자를 쓰려면 안드로이드 텍스트 뷰라는 영역을 써야 된다. API를 제공을 한다. 이걸 익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어쨌든 자바를 익히시고 자바를 가지고 SDK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자바를 가르쳐주고 싶고 자바 그러니까 저는 안드로이드를 제대로 개발하고 싶으시면 자바를 배워요. 원래 자바의 원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비 교육이 그렇잖아요. 실용성이 좀 개념은 필요 없고 그냥 요거 우리 수능도 문제풀이식으로만 딱 하듯이 그래서 선택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열심히 딱 근데 저기 어플을 만들면 뭐 어디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다 만들고 나면 지금 그냥 컴파일은 안 한 거고 런만 한 거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는 익스포트나 뭐 이런 것들에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로 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막 있고 걔가 해서 그러면 실제로 그 APK 파일이 만들어지나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앱마켓 이런 데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 그냥 줘서 내가 깔라 그러면 다운받아서 컴플리트를 실행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왜 실행할 EXE 만들거나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크면 인스톨 시드나 프로그램 묶어 있으면서 이렇게 CD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컴파일에서 열리면 APK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파일을 이제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거죠. 다음에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돼요. 네, 이상입니다. 자, 뭐 저희 오늘 공부를 만족하시고 이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이제 윈도우 부팅해가지고 리눅스 폰들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트로더를 편집해서